건강 톡톡 시간입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지 입주위에 뾰루지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굴에 뭐가 나면 상당히 신경 쓰이죠? 네, 무심코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짜기도 해서 덧나는 경우도 있는데 얼굴 뾰루지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얼굴에 뾰루지라고 다 같은 뾰루지가 아닌가 봐요. 네, 이 뾰루지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부어오른 이 작은 부스럼을 말하는데요. 얼굴 위치에 따라 이 뾰루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먼저 그림 보시면요. 얼굴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피부염이 있는데요. 입술 구석에 피부가 벗겨지고 쓰라리거나 상처가 생기는 이 구석 입술염이 있고요. 또 많은 분이 아실 텐데 입술 주변에 물집이 잡히는 단순 헤르페스 감염도 잘 옵니다. 아예 또 입술 자체에 입술이 자꾸 부르트는 탈락 입술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입술과 코 사이에, 그러니까 코 밑쪽에 자주 생기는 이 종기라는 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석 입술염,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생기면 많이 아픈가요? 네, 맞습니다. 이 구석 입술염, 말 그대로 이 입꼬리에, 쉽게 말해서 입꼬리, 이 모서리에 생긴 습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양쪽에 올 수도 있고 또 한쪽만 올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진물이 나오다가 딱지가 형성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입꼬리 끝이 사선으로 갈라져 이 입을 벌릴 때마다 통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증상은 만성적인데요. 연령에 따라 원인이 좀 다릅니다. 성인은 입을 크게 벌리는 등 물리적 자극이나 세균, 곰팡이 감염이 많고요. 소아에서는 또 침을 많이 흘리거나 얼굴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의치가 맞지 않거나 반대로 의치를 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입입술이 아랫입술 쪽으로 돌출되면서 양쪽 입술 모서리에 틈새가 생기고 그 부위가 침에 늘 짓물러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근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현미경으로 피부 검사를 해봐서 곰팡이 감염이 의심될 때는 이 적절한 항진균제로 치료하면 되고요. 의치 관련된 경우엔 치과에 가서 구강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법은요, 식사 전이나 취침 전에 이 바셀린을 입술 주위에 이렇게 발라서 음식물이나 침으로부터 입가를 보호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 입술 주위에 물집 생기잖아요. 그 헤르페스 감염이라고 하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입술이나 입술 주변에 따끔거리는 작은 물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입니다. 소아나 젊은 성인에게서 주로 나타나고요. 평소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 상태로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재활성화돼 피부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60% 이상이 감염된 걸로 알려졌고요. 대개 물집이 발생하기 하루 이틀 전에 먼저 가렵거나 따끔거립니다. 또 작은 물집이 물이 지어서 발생하고요. 처음엔 한 5일에서 6일에 걸쳐 증상이 나타나고 회복까지는 한 3주 정도가 걸립니다. 감염이 재발했을 때는 약하게 나타나고요. 지속기간도 일주일 내로 또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헤르페스는 바이러스 감염이다 보니까 전면성이 있는데요. 증상이 있을 땐 자녀에게 볼을 비비거나 뽀뽀해주는 거 피해주시고요. 당연하겠지만 수건이나 칫솔 등 개인용품을 따로 쓰는 게 좋습니다. 모르고 얼굴 병변을 만졌다면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합니다. 헤르페스가 너무 자주 재발하면 병원에선 저용량의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억제요법을 또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입술이 계속 갈라지고 또 벗겨져서 각질 생기는 분들이요. 네, 맞습니다. 이 입술의 한 가운데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 양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서 계속 각질이 일어나는 질환을 탈락 입술염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여성, 또 아토피 피부염, 건선 환자에서 잘 생기고 차고 건조한 바람이나 태양광선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또 평소 입술을 깨물거나 입술을 빠는 습관이 있다면 증상을 또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건조하지 않도록 환경 조절에 신경을 쓰고요. 스테로이드 연고 등으로 이렇게 치료가 또 가능합니다. 사실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코 주변에 생기는 이 종기, 일명 뾰루지인데요. 모낭에 생긴 염증 덩어리로 여분수록 점점 커지고요. 나중에 여러 종기가 합쳐지면 피하 지방까지 깊어져 피부 표면에 여러 개의 배출관과 궤양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코나 입 주위에 잘 생기는데요. 이 부위에 병균이 많은 탓입니다. 주의할 점은 윗입술과 코 주변은 뇌로 가는 혈류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종기를 짜서는 안 되는데요.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소독된 기구가 아닌 손으로 종기를 짜서 배농하려 하는 경우 손에 있는 세균에 의해 감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배농과 국소 항생제 도포로 호전되지 않거나
동반되는 연부 조직에 감염이 있는 경우 경구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뾰루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낫지 않는다면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건강톡도 얼굴 뾰루지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